층계에는 큰 연회가 열리는데요. 이곳에선 상고, 유족, 사역 판담의 혈통인 연꽃이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담 연꽃은 만물을 치유한다고 해서 마족이 이 한담 연꽃을 탐내어 가져가려고 하지만 응연지군이 나타나 막아섭니다. 신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연꽃자매가 태어나고 응연은 안담과 지석이라는 이름을 각각 지어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담은 타고난 영역을 가지고 있고 지석은 약한 몸으로 태어나는데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지석은 스스로 노력해 무법각의 부장사가 됩니다. 지석과는 달리 안담은 나서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웅룡성분의 현시내에 살면서 물고기들의 먹이를 주고 키우며 지내게 됩니다. 우연히 북녘성군과 바둑을 두는 안담을 보게 된 응연. 안담이 게으르긴 하지만 잘 가르치면 크게 성장하고 장차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한편 실수로 응연의 벨트를 망가뜨린 안담은 응연이 내린 벌로 연어천궁에 머물게 되고 연어천궁에서 일을 하며 바둑을 두고 응연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합니다. 처음 안담은 응연이 자신을 괴롭히는 걸 즐긴다고 생각해 싫어하고 소심한 복수를 시작하지만 매번 응연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응연은 안담에게 냉정하게 대하지만 안담이 잘못을 할 때마다 필사를 시켜 안담의 영역을 성숙시켜주는데요. 안담은 응연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질문과 틀린 모습들을 보면서 응연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응연 역시 감정이 생기지만 남녀 사이에 정이 생기면 안되는 기회를 잊고 육계의 평안만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한편 마귀에선 시시탐탐 전쟁을 노리는데요. 전쟁을 막기 위해 응연을 앞세우고 전신들과 함께 신마전쟁을 하게 됩니다. 안담은 응연이 빨리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길 기다리지만 신마전쟁으로 응연은 궁의사의 독에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응연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많은 군사들을 잃게 되고 계도성군, 북녘성군 3대 전신들까지 모두 죽고 4대 신기까지 전투 중에 모두 부서져 흩어져 버리는데요. 응연은 자신만 살아남은 것을 탓하고 도구로 곧 죽을 것을 알아 청계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안담은 응연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을 하게 되고 응연이 하계로 여행을 갔다는 소식만 듣게 되는데요. 극작가가 꿈인 안담은 찬세전을 보고 연극을 하게 되면 연극을 보러 와주겠다고 약속한 응연을 보게 될 줄 알았지만 결국 응연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안담이 현시내에서 돌보던 물고기가 인간화되어 안담과 만나게 되고 안담은 여목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목은 상고시대 구귀족의 마지막 후예이고 안담이 창세전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안담과 어울리며 서로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상세 영웅전을 무사히 마친 안담은 소원으로 저근에게 언니인 지석 대신 식세로가 덕을 겪겠다고 하지만 지석은 안담의 행동이 자신을 무능하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다며 안담에게 화를 내는데요. 악감정 없이 언니를 위해 한 일을 안담은 지석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응연도 없고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안담은
우연히 지혜를 걷다가 묶여있는 응연을 보게 되는데요. 응연의 변해가는 모습에 슬퍼하는 것도 잠시, 앞을 보지 못하는 응연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안담은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바꾸고 은연 옆을 지키려고 합니다. 독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은연을 매일 찾아가고 안담은 은연을 살려낼 방법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은연을 매일 찾아오는 선씨가 안담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 내치려고 하지만 결국 안담을 곁에 두게 되는데요. 안담과 은연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안담은 은연의 독이 한담의 심장으로 치료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심장 반쪽을 갈라 꺼내 은연에게 잘나는 반쪽 심장을 주어 살려냅니다. 청계로 돌아온 은연은 안담이 심장을 도려내 살려낸 것을 알고 있지만 정을 품으면 안 되는 청계의 규율 때문에 안담이 살려준 것을 모른 척합니다. 지석은 안담이 사랑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까 일부러 응연의 옆에 있게 되고 응연을 살린 게 자신이라고 속이며 안담을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안담은 지석의 마음을 모른 채 은연과 지석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한편 오랫동안 은연만 바라본 불법자이다 형제는 항상 은연 옆에 있는 안담과 지석을 시시탄탄 노리게 되는데요. 지석은 안담을 연호천역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형등에게 한담뿌리를 주고 위험을 처하게 합니다. 형등의 속임에 넘어가게 된 안담은 범인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은연은 자신도 안담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만 안담을 구해주기 위해선 안담의 마음을 모르는 척 해야 하는데요. 안담은 은연을 사랑하게 돼 은연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만 받아주지 않는 은연의 행동에 실망을 한 안담은 다리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안담을 구하기 위해 은연도 따라 떨어지게 되는데요. 묘무구요 다리에서 떨어지면 원신이 흩어져 소멸하게 되고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연은 억지로 야망천 문을 열어 안담을 데려갑니다. 안담의 마음을 끝까지 모르는 척하는 은연. 안담은 은연을 완전히 잊고 속세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안담을 따라 떨어진 일로 은연은 정벌을 받게 되고 제주는 안담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지만 은연은 안담을 잊지 않기 위해 설령의 기억을 가두어 버립니다. 평생 생계를 위해 살겠다는 은연은 설령을 너무 많이 써버려 쓰러지게 되고 800년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석의 한밤 능력으로 깨어나게 된 은연. 은연은 안담이 800년 넘게 망청강을 건너지 못하고 사흘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은연은 안담이 무사히 강을 건너고 인간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안담은 은연을 잊지 못하고 은연은 억지로 자신과 있었던 안담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은연이 안담의 기억을 물 위에 지우게 돼 안담의 몸이 많이 약해져 인간이 될 수 없게 되고 은연은 안담을 요괴로 바꾸어 속세로 보내게 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안담은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속세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속세에서 안담은 요괴인 강진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안담이 요괴인 것을 알아챈 강진은 안담에게 서로 연극을 하고 돌봐주며 같이 살자고 하는데요. 안담은 기억을 잃었지만 극작가가 되고 싶다는 것은 변치 않고 세상을 떠돌며 글을 쓰겠다고 합니다. 속세에선 인간과 요괴가 공존하는데요. 안담이 속세로 간 것을 알고 여묵은 상처를 입어가며 속세로가 안담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묵은 안담을 찾으러 다니는 도중 동해용족의 오성과 싸우게 되고 요괴들에게 쫓기고 있는 자린을 만나게 됩니다. 여묵과 자린은 서로를 도와주며 은인이 되고 여묵과 자린은 요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야란산의 산주가 됩니다. 여묵은 많은 요괴들을 만난 덕에 안담을 찾는 일이 수월해지는데요. 세상의 모든 요괴들을 동원해 안담을 찾아 나섭니다. 한편 강진이 위험에 처할 뻔하지만 안담이 구해주고 아무렇지 않게 요력을 쓰는 안담을 보고 강진은 안담이 요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안담은 충격에 빠지지만 그것도 잠시 요괴인 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강진은 안담에게 자신이 지내던 화동족을 찾아가라고 하고 강진은 안담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화정족 요괴들은 야란산의 산주가 바뀐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 안담과 함께 야란산으로 갑니다. 안담은 여묵과 재회하지만 여묵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여묵은 속세에서는 꼭 안담을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한편 청계에선 응연은 손마전쟁에 다른 배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응연은 속세로 떠나게 됩니다. 응연은 속세로 가는 도중 누군가의 공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속세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속세에서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요괴를 잡기 위한 도사들이 있는데 응연은 당주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요괴를 잡기 위한 수련을 하고 20살이 되고 당주는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괴를 잡으러 다니다 누군가에게 습격을 받게 된 당주. 죽을 위기에 처해지지만 당주를 구하기 위해 청계에서 농명이 찾아오는데요. 농명은 당주의 진신은 제본이며 속세에서 겁을 겪는 중이라고 알려주고 상신의 기억과 선력이 선의에 의해 선령에 봉인되어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 상신의 선력을 견딜 수 없고 선의가 훼손돼 선령이 부서지고 천계로 돌아가지 못해 소멸된다고 알려줍니다. 선의를 완전히 고치려면 속세에 흩어진 사대신기를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운명인데요. 응연은 당주가 된 몸으로 능수파 제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며 조용히 사대신기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편 화정족 요괴들을 소탕하던 당주는 화정족을 도와주려던 안담과 만나게 됩니다. 요괴는 모두 악하다고 생각하는 당주는 장깨만 부리는 안담을 풀어주지 않고 안담과 함께 요괴 소탕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당주는 안담과 함께 다니며 요괴가 모두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안담과 당주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며 치료 신호를 먼저 얻게 됩니다. 당주는 안담이 요괴이지만 착한 요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안담을 점점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요. 청계에서 안담의 기질을 보고 응연이 안담을 옆에 두고 가르치듯 당주도 안담의 능력을 보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합니다.
능소파로 돌아온 당주는 유일한 능소파의 장문이 될 인물인데 장문이 되려면 정을 느끼면 안 돼 안담에 대한 마음을 모르는 척 장문이 되기 위한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담은 속세에 와서 처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강진의 죽음을 보게 되고 사랑에 배신당해 죽은 강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강진이 사랑하던 배낙은 죽을 운명이었지만 강진은 여목에게 받은 위안으로 배낙을 살려주었는데요. 강진과 안담 일행은 배낙의 살기 위한 욕심과 집착으로 인한 살인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살인을 일삼는 배낙, 여목은 배낙에게 있던 자신의 위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편 청계에서 지석은 안담 대신 형등에게 복수를 하는데요. 형등은 응연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 벨트를 만들었는데 벨트에 사람을 현혹하는 향을 응연이 자신을 좋아하게 하려고 했고 지석은 이 사실을 재준에게 폭로합니다. 형등은 자신이 벌인 일로 청계에 올 수 없게 되고 그 벌로 기억을 가진 채 속세로 쫓겨나게 됩니다. 배낙의 사건을 조사하던 안담과 응연을 보게 된 형등. 속세에서도 안담이 응연과 같이 있다는 것을 못마땅해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형등에 의해 안담은 죽을 뻔하지만 이들을 모면하는 대신 진신의 꽃으로 변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덕으로 위장해 살고 있던 형등은 배낙의 옆에 있으면서 점괘를 칠 줄 안다고 하는데요. 점괘를 봐주며 궁에서 지내고 있다가 응연이 겁을 베꾸러 온 것을 보게 되고 응연의 옆에 있기 위해 가지고 있던 4대 신비 중 하나인 이진을 당주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진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형등은 자신의 고향으로 무사히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요. 여목은 안담과 양안산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안담은 아직도 세상이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 더 많은 세상을 여행하자고 부탁합니다. 한편 조란과 호리나라는 우선은 조란이 여목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여목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선은 조란과 조란의 아버지인 조연을 인질로 잡고 여목을 불러들이고 여목은 조란을 구해주기 위해 모두와 함께 동해 용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형등은 사협 한담인 안담의 심장을 노리는데요. 응연이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안 형등은 만병을 치료하는 한담이기에 안담의 심장을 응연에게 주려고 하는데요. 여목이 안담을 지켜주는 한 심장을 가질 수 없어 조력자를 찾아 여목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선과 내통을 하고 있던 형등은 모든 일들을 우선에게 알려주지만 다른 계획을 세운 일행은 무사히 조란을 구하고 우선을 포위합니다. 우선은 형등을 인질로 잡아 데려가라고 하지만 형등은 우선을 죽이는데요. 수상히 여긴 여목과 안담은 형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형등이 꾸민 짓이란 걸 알아내기 위해 당주는 형등을 찾아가 형등의 속셈을 알아내려고 하고 형등은 냉정히 돌아서는 당주에게 안담의 심장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형등은 이진을 이용해 당주만 남긴 채 안담과 여목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돌이 되어버립니다. 일행들은 나머지 신기를 찾기 위해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던 중 당주가 잠든 사이 이진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신소궁의 타깃이 되었다는 여목은 신소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고 조사하던 중 유유양을 만나게 되는데요. 유유양이 수상해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여목. 유유양이 신소궁의 공주고 이진을 가져간 것을 눈치채는데요. 유유양이 이진 사용법을 몰라 안담 일행에게 접근을 하고 불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유유양은 모두를 데리고 마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유유양은 자신이 깨어난 뒤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고 어떤 노인이 유유양의 영역을 높여주고 운명을 다했다고 알려줍니다. 마상으로 가려면 이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유유양은 당주에게서 이진을 빼앗았지만 유유양은 사용법을 몰라 일부러 일행들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유유양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당주는 유유양을 위해 마상을 열어주는데요. 모든 일행은 마상 안에 있던 신수인 공의사를 물리치고 4대 신기 중 세 번째 신기인 저목을 찾게 됩니다. 저목을 찾으며 유유양은 자신의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마상에 다녀온 후로 이상해진 유유양을 찾아가지만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영역이 강해진 유유양을 견제하지만 유유양은 기억을 찾게 도와줄 은혜는 있지 않으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기억이 찾아와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유유양을 대신해 유유양에게 있던 일을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유유양이 마족의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된 여목은 마족일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한편 다시 깨어나게 된 형들은 화정족을 찾아가 안담을 빌미로 도움을 받는 척 하는데요. 형등은 화정족 사람들을 멸족시키고 강해지기 위해 족장의 요원을 빼앗아 요괴가 돼버립니다. 유유양은 또다시 당주가 가지고 있던 저목을 훔쳐가는데요. 기억이 돌아온 유유양은 마족의 사신 현양이었습니다. 저목은 만물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신기인데요. 기억이 돌아온 현양은 자신이 사랑했던 도자기의 홍백을 저목을 이용해 소환하려고 합니다. 현양은 일부러 당주를 도자기가 있는 야망천으로 불러내는데요. 자신의 기억을 보여주며 선마전쟁은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혹독각시술로 현양의 모습을 한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애초에 전쟁과 마상이었던 자신의 위치도 관심이 없었던 현양은 마족의 장로가 현양을 가둬두고 선마전쟁을 일으켰다고 알려주는데요. 오로지 도자기만을 원했던 현양. 저목을 혼자만의 힘으로 사용할 수 없어 당주와 여목의 도움을 받아 도자기를 찾게 됩니다. 한편 안담과 당주는 야망천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주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당주를 구해주기 위해 안담의 기운을 쓰던 안담은 치유의 힘과 치마잠의 효과로 모든 기억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당주가 응연인 것을 알게 된 안담은 겁을 맞추면 당주가 다시 천계로 돌아갈 것을 알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데요. 안담을 사랑하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당주는 안담에게 고백을 하지만 거절당하게 됩니다. 겁을 맞추면 어차피 헤어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안담은 당주에게 능소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주는 안담이 야간산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변을 맴돌게 되는데요. 당주가 정을 품은 사실을 알게 된 창홍은 당주를 능소파로 데려와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홍은 당주가 변한 것이 안담 때문이라고 생각해 안담을 잡아와 죽이려고 하는데요. 당주는 안담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담을 구하려고 하고 안담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법력을 없애 능소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한편 여목은 능소파에서 요괴를 잡아 단약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당주는 믿을 수 없다며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능소파로 가게 됩니다. 창홍은 오랫동안 능소파 제자들에게 요괴를 잡아오라고 시키고 요괴들로 단약을 만들고 먹어 창홍을 신선이 되려고 했었는데요.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들키고만 창홍은 무리해서 단약을 먹은 탓에 폭주해 몸이 폭발하고 죽게 됩니다. 창홍을 믿고 따랐던 당주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당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4대 신기들을 찾아내야 살 수 있는 당주는 신기를 찾아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방황하는 당주를 보고 안단과 여목은 마지막 남은 신기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누군가가 4대 신기를 노리고 자린과 인남을 납치해 당주를 불러들이는데요. 꼭두각시 술로 복명성군의 모습을 한 자는 안담을 잡아 당주를 협박하기 시작하고 당주는 안담을 구하기 위해 3개의 신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신기들을 잃은 당주는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묵은 야란산에 있는 온천으로 당주를 데려갑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당주는 안담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한편 청계에선 은연이 속세로 갔을 때 괴한에게 습격당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수상한 자와 내통하던 태유는 4대 신기 중 하나인 지지가 야란산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지지가 요괴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 회수해야 한다고 제존에게 알립니다. 법기를 다루는 묘박각 등사인 지석은 지지를 회수해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수라족의 장로는 청계의 누군가와 내통을 하게 됩니다. 응연을 죽이려고 하지만 응연의 이마에 새겨진 수라도동을 보고 동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야란산을 찾아온 지석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응연을 보고 놀라고 응연의 곁에 있던 안담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안담은 지석과 있던 모든 일을 용서하고 지석과 평생 함께하며 서로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석과 이야기를 하다 지석이 지지를 찾으러 온 것을 알게 된 안담은 당주를 살리기 위해 지지를 찾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신기인 지지는 주인이 죽기 직전에야 위험함을 감지해 주인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안담은 당주의 심장에 칼을 겨누게 됩니다. 당주에게 칼을 찔른 안담은 반쪽이었던 심장을 잃게 된 당주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안담은 또다시 자신에게 남은 나머지 반쪽 심장을 당주에게 주며 응연의 기억을 되찾아주는데요. 안담의 심장으로 되살아난 당주는 겁을 끝내고 응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심장을 잃고 죽어가는 안담을 보며 응연은 슬퍼하는데요. 지석은 안담과 같은 사협한담이라 연근이 연결되어 있고 지석은 자신의 심장 반쪽을 잘라내 안담에게 주고 안담을 살려냅니다. 청계로 돌아온 응연은 속세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와 선마전쟁에 관련된 일들을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용명은 청계에 있으면서 선마전쟁에 대해 은밀히 조사를 해왔는데요. 돌아온 응연을 보고 장소를 알려주며 따로 만나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숨겨왔던 응연은 안담을 향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안담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안담은 매정하게 돌아서는데요. 응연은 안담에게 모든 일을 마치고 남은 여생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용명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안담과 응연. 용명의 일을 조사하러 가게 된 둘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안담과 응연은 용명이 제존의 손에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되고
안담은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농명이 죽어 슬퍼하는데요. 농명의 죽음이 선마전쟁과 관련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응연. 농명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안담은 응연과 함께 천계로 가겠다고 합니다. 천계에서 몰래 조사를 하며 함께하게 된 안담과 응연. 북명성군의 기억에 들어가 선마전쟁의 배우는 천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마전쟁과 관련있는 사람은 꼭두각 시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3대 제군들도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일들을 알게 된 응연은 환음이 선마전쟁 이전부터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환음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응연과 안담을 천계의 적이라며 몰아내려고 합니다. 제존을 협박한 죄와 천계의 법규인 정계를 범했다는 이유로 응연과 안담은 함께 천벌을 받게 되는데요. 안담과 응연은 죽을 위기에 놓이지만 탈출하게 되고 위험에 처해지지만 지석이 나타나 모든 법기들을 사용해 제존을 막아섭니다. 안담과 응연을 구하고 희생을 하게 된 지석. 모든 사건은 환음의 계략이란 게 확실해지고 제존이 환음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요. 응연이 속세로 가고 천계에 없을 때 환음은 제존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는데요. 제존을 환음의 몸과 바꾸고 환음은 죽은 척 위장을 하게 되고 환음은 제존이 되어 천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환음이 수라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현야의 명령으로 천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계를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제군이 되지 못해 앙심을 품고 천계를 갖기 위해 계략을 세웠던 것인데요. 한편 응연은 제존의 선신이 온 전에 부활시킬 수 있게 되고 응연에게 있던 제존의 원신을 빼내줍니다. 제존은 응연에게 모든 일들을 알려주고 응연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현야와 염청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라족의 수장들은 대대로 장수하지 못하는데요. 현야는 염청에게 있는 신기를 빼앗아 수명을 연장하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현야는 일부러 염청에게 다가가지만 진심으로 염청을 사랑하게 되고 염청과 세계를 동시에 가지려고 하지만 창생을 위하는 염청은 현야의 욕심을 받아주지 않고 서로 적이 되어버립니다. 염청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던 현야는 시간을 계속 되돌려 마지막을 바꾸려고 하지만 죽음이 반복되는데요. 염청은 응연을 낳고 천계에 정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규율을 만들고 현야과 함께 죽게 됩니다. 한편 응연은 제존의 모습을 한 사람이 환음이라는 것을 천계의 신들에게 밝혀내려고 하는데요. 환음을 없애려고 하지만 도자기가 나타나 환음을 구해줍니다. 환음과 도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분을 나누고 내통한 사이인 것이 밝혀지면서 현양도 충격을 받지만 도자기를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 도자기를 따라 함께 소멸되고 맙니다. 환음은 도망치고 모든 신선들을 구하고 잠시 제존의 자리에 서게 된 응연. 환음을 마상 안으로 끌어들여 마상과 함께 사라지게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데요. 마상 안에선 자신이 가장 두려운 존재들을 보여주는데 환음이 두려워하는 3대 제군들을 불러들이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환음은 현야를 불러내 응연과 맞서게 하는데요. 응연은 아버지인 현야를 설득해 어머니 염청과 함께 보내주게 되고 환음과 마지막 결투를 하며 응연은 환음과 마상,
그리고 자신도 함께 사라지려고 하지만 안단과 여목이 응연을 도와주게 됩니다. 마상이 사라져가는 순간 응연과 안단은 마상을 빠져나오고 하늘과 함께 마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재준을 부활시키기 위해 재준의 원신을 빼앗던 응연. 응연에게서 재준의 원신이 막아주던 수라족의 힘이 살아나고 사도에 빠진 응연을 안단이 돌려줬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한 삼계는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연. 응연은 죽기 직전 명청의 유언이었던 정계를 없애버리고 자신 스스로 설령을 부숴 소멸합니다. 안담은 응연이 사라져 슬퍼하게 되고 자신의 심장을 꺼내 부숴 응연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응연의 희생으로 다시 깨어난 수라족이 소멸하고 위험해질 뻔한 삼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